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포렌식 감사 열풍이 조지아에도 오늘 불고 있습니다. 공화당 당의장인 데이빗 셰퍼드와 공화당 지도부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조지아도 포렌식 감사를 2020년 선거에 시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사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스티브 베넌의 월룸이라는 프로의 대담 과정에서 조지아 상원인 버넌 존스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다음 주 초에는 아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포렌식 감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노하우를 배워서 이번 조지아에서 포렌식 감사가 시행된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이어 지금 그대로 조지아에도 같은 패턴으로 포렌식 감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이 많은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의 정통성이 인정이 될지 아니면 인정을 못 받고 물러나야 될지 상당히 가슴 조이는 하루하루가 요즘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네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이 좌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큰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빅라이라고 많이 놀렸습니다. 우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까지 부르면서 중국이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파우치와 또한 이 민주당들이 자기들이 선거를 지금 부재자 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숨기려고 락다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오늘날 와서 우리가 가만히 반추하여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옳았던 것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딥스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고 중국 차이나 CCP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게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파우치의 경우에는 1년 전에 벌써 모든 종교시설을 락다운하고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도 전서부터 역설을 하고 다녔고 또한 학교도 셧다운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플랜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렇게 이메일이 들통이 나면서 파우치 박사의 그 추악한 면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였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우한 바이러스의 특효약이라고 하였던 것도 맞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대유행이 시작되기 2달 전에 미국의 저명한 양리학 박사 2명의 닥터들이 파우치 박사에게 이게 특효약이라고 보낸 사안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치 박사가 이것을 하이드로클로로퀸을 쓰지 못하게 약효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선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자기들이 소송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이드로클로로퀸을 투약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였는데 과연 이 사망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우치 박사와 또 딥스테이트 몇 명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자기들을 숨기고 거짓 정보로 보도하였던 것이 오늘날 와서는 50만 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을 죽이고 16조 달러의 미국 경제 피해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오늘 또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오발이라고 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거기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옳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옳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0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미국 사망자와 전 세계의 피해자들에게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필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는 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한 나라의 경우에는 핵무기로 대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조 바이든이 어떤 행정조치와 또 대중국 정책을 펼칠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또 옳았습니다.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59개의 중국 투자회사가 미국의 정시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였던 59개의 회사에 대하여 조 바이든도 행정명령으로 그것을 투자 금지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미국 국익 우선주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를 시작을 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라고 여기에 역행만 하다가는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전멸할 것을 감지를 하고
지금 이제 그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라고 달나라에 사는 것 아니고 화성에 사는 것 아니고 미국이라는 땅 위에서 정치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정치적 동물이니까요. 자랑은 잘했다 해야죠. 마크 펜스 전 부통령이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공화당 당정회의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1월 6일 이후로 자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눈을 마주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공화당은 나아가던 대로 계속 전진을 해야 된다고 하고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이 자기가 가장 온건파로서 정치를 하겠다고 선거 캠페인에서 누차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조 바이든은 미국 공화정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좌편향적인 대통령이라고 오늘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좀 잘했어야죠.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 밝혀질 것입니다. 좌편향적인 코카콜라 회사가 조지아에서 메이저리그를 덴버 콜로라도로 옮겨간 것이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0대 기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코카콜라가 이렇게 좌편향적으로 앞장서서 이번에 워크라고 즉 깨시민 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카콜라가 지금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조지아 아틀란타가 본사인 코카콜라가 바로 위에 있는 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슈리 카운티로부터 당장 모든 자판기를 뜯어가라고 지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코카콜라 판매회사인 코카콜라 디스트리뷰터 컴퍼니에서는 의원들과 다시 한번 파이널 미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 슈리 카운티 공무원들은 단호합니다. 정치적으로 좌편향된 회사의 제품들은 우리가 공무원들만 있는 카운티 사무실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기계를 다 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카콜라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물량에 비하면 일개 카운티가 적을지 모르지만 의미하는 상징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기 기업만 열심히 운영해야 된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행정정책에 대하여 뉴욕주 하원 의원인 니켈 말리오타키스가 국가적인 수치라고 하면서 이번에 이 행정부가 성조기 옆에 BLM 길을 개항해도 좋다고 하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니콜 의원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한 번만 BLM의 강령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고 또 경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대도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충일날 이런 사람들의 깃발을 성조기와 같이 걸어서 현충일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메모리얼 데이에 대한 국가적인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야무지게 지금 한방 지르고 있습니다. 간만에 시원한 말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